안녕하세요. 델라웨스 영매입니다.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이고요. 2025년. 음, 아들 학교 데려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 또 켰는데요. 어젯밤에 갑자기 또 막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? 너무 창피한데?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왜 이걸 시작했지, 처음에? 그래, 맞아. 외롭다는 마음, 한국말로 내 생각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,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또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. 뭐가 그렇게 이해를 받고 싶고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니?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외로움의 근원이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 좀 엄마라는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. 이제 저도 엄마잖아요. 애가 둘이 있고 딸애가 23살이고 아들이 14살이고 한데 음 제가 미국을 왔을 때 20살이고 오게 된 이유도 그 엄마라는 단어에 조금 연관이 있어요. 오늘 좀 수다를 좀 길게 뜰 것 같아요. 원래 됐으면 내가 5분 밑으로 하려고 다들 너무 바쁘니까 내가 뭐라고. 근데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할 테니까 아무 때나 뭐 마음대로 끄시고 싶으면 끄도 되는 거니까. 오늘은 좀 작정하고 들어왔거든요. 음, 여하튼 엄마라는 거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. 그리고 항상 제가 엄마라는 그거에 좀 걸려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한테는 세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. 한 분은 저를 당연히 낳아주신 생모,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아버지와 결혼하신 새어머니, 그리고 또 저를 본의 아니게 의무적으로 키워주셔야 됐던 큰어머니, 그렇게 세 분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분명히 세 명인데 제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"엄마."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솔직히 좀 없어요. 큰엄마가 그나마 그래도 "큰엄마." 이러고 전화해서, 왜냐면 나의 어릴 때를 제일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가끔 전화하고 싶은데, 큰어머니는 시골에 사셔서 스마트폰이 아직 없으세요. 그래서 카톡도 못 쓰시고 제가 일단 전화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게 좀 저도 좀 익숙치가 않아요. 하여튼 그 너무 또 긴 세월을 얘기를 서로 이렇게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전화를 그냥 아무 때나 해서 그냥 안부 전화하고 수다 떨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, 그분들하고. 음.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엄마대로 사정이 계셔서 저를 못 키우시고 어릴 때 잠깐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. 이렇게 왜 집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이렇게 들고 있을 수는 없고 자꾸 이렇게 토스 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좀 그랬어요, 어릴 때. 이 집에서 며칠 있다가 또 저 집으로 가고 또 저 집에서 있다가 이 집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,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이렇게 좀 평범하게 그렇게 오롯이 사랑받으면서 자란 케이스는 아니에요.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국도 오게 된 것 같아요. 여차여차 해서 저는 여중 학교, 그러니까 여자애들만 가는 중학교, 그다음에 여고까지 입학을 하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여고 1 학년 2 학기 때 검정고시를 치자 그래 갖고 검정고시를 치고 원래는 방통대를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. 이렇게 뭐 내 학비를 대줄 사람도 없고, 그때 요고 다닐 때도 제가 집을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하던 때였거든요.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고. 그때 제가 살던 고향에 고성이라는 데가 그 조그만 방 한 개 빌렸을 때 아마 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 가지고는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인제 분식점에는 일단은 밥은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먹고 인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인제 그분이 파실 김밥 마른 거, 그다음에 뭐 국수 삶아야 되는 거 삶아 놓고 막 인제 설거지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인제 학교 갔다 오면 인제 또다시 오후 장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런 식이었거든요.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. 어쩌다 그리고 인제
집안에서 인제 나를 좀 안타까워하고 하는 분들은 계셨어요. 근데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될 부모님들은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해 주는 상황이었고요. 근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악한 사람은 없는 상황?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내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면은 그걸 이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근데 제가 그걸 뭐 전혀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복을 다른 데서 이렇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혈연 가족에 대한 그런 복은 없었다면 살아오면서 주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죠, 한국말로. 의인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좋았어요.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여하튼 저의 외로움의 그 근원을 찾다 보니깐 엄마라는 단어에 꽂혔었거든요. 그러니까 왜 저는 미국에 와서 아기도 혼자 놓고 그러니까 미역국도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래도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권사님이 며칠 뒤에 인제 뭐 집에 그 미역국을 끓여서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미역국은 그렇게는 얻어 먹긴 했는데 아기 낳았을 때도 혼자 병원에서 음 놓고 그때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애를 낳으니까는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만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내가 너무 짠한 거예요. 그때를 돌아보니까는 '어 영매야 그때 너는 옆에 아무도 없었구나.' 근데 그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에 네 피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오롯이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그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왜 무조건적인 사랑, 엄마가 주는 그런 거, 그런 거를 못 느끼긴 했지만 내가 받을 땐 못 느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걸 처음으로 느껴봤어요. 그래서 그게 너무 경이로웠어요. '이게 그거구나.' 막 진짜 이렇게 똥 누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'아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.' 근데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아이한테 주면서 쪼끔 많이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항상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막 이해를 해 주려고 항상 생각하고 또 제가 그때는 크리스천 기독교 거에 엄청 심취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막 그거에 너무 강박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분들을 이해해 주고 그분들 그러니까 용서가 아니죠. 뭐 그 사람들이 뭐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'이해해 줘야 된다. 사랑해야 된다.' 그런 강박에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그 있는 그 이상으로 그분들을 미화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여하튼 근데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딱 보니까 아기를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아니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 어떤 이유에서 아이를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? 그러면서 또 한동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더 멀어지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인제 미국에 와서 그때는 제가 27 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. 그때 왔으니까 20 살에 와서도 여기 그러니까 7 년째 있다가 아기를 낳았으니깐 얼마나 말을 해도 생각해 봐 그러니까 다 커 가지고 왔으니깐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, 중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을 해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솔직히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에 가는 것도 잘 모르고 또 나를 이렇게 막 이끌어 줄 만한 그런 멘토가 되실 분만한 그런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 시기에는. 그래서 아기도 혼자 병원에서 혼자 놓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외롭다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어릴 때 부모들이랑 사랑을 듬뿍 받고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 나면은 인제 이 나이 되면 솔직히
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엄마 찾고 그럴 나이는 아니에요.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 밑바닥의 공허함이 거기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젯밤에 '내가 이걸 왜 괜히 시작해 갖고 남부럽게' 막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"엄마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. 니네가 내 나이 될 때쯤 되면 분명히 그때는 인공지능으로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 것도 지금도 다 가능하지만 이미 더 손쉽게 엄마가 하고 하는 말들을 니네들이 더 이렇게 영어로 니네가 사용하는 언어로 다 듣게 되고 그래서 엄마의 삶을 좀 이해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." 그러고는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애들이 "어 엄마 잘했어. 잘했어." 막 이러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, 엄마라는 거. 이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더 좀 그렇지 않나요?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인제 뭐 돋보기를 써야 될 나이가 되고 흰머리가 나서 염색을 안 하면 보기 좀 흉해지고 이럴 때 됐을 때도 엄마는 그래도 엄마잖아요. 그리고 이상하게 이 유튜브가 요즘에 쇼츠 뜰 때 보면은 옛날에 이상가족 있잖아요. 뭐 KBS인가 뭐 거기서 했던 이상가족 찾기 그 쇼츠들이 계속 떠요.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빨 다 빠진 막 할머니들이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들 이렇게 근데도 그때 다시 상봉하면 나이가 뭐 50, 60, 70 됐는데도 "엄마, 엄마 그때 왜 내 버리고 갔노?" 막 이러면서 막 우시고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'아 그렇구나. 난 내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구나. 내가 나이 50이 돼도 엄마라는 그거에 약간 목말라 하고 허전해하고 그런 건 당연할 수 있겠구나.' 그리고 인제 솔직히 엄마랑은 연락이 됐어요 저는. 그래 갖고 작년 4 월에 아들이랑 인제 한국을 갔다 왔거든요. 2 주를 엄마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. 인제 저를 낳아 주신 생모 그리고 큰엄마도 찾아와 뵙고 큰엄마 집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이게 '아 진짜 이게 친정이라는 게 이렇구나.' 약간 그런 느낌? 갔더니 어 큰엄마가 나중에 인제 그 동네를 가면은 제가 차를 렌트를 안 해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그 우리 시골에는 아주 시골이어서 그 동네에 집집마다 자기가 인제 원래 사용하는 그 개인 택시 운전사들이 계시거든요. 큰엄마 집에 갔을 때 큰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문짝이 쪼끔 떨어진 게 있어서 남편이 그러면은 "큰엄마 문짝 좀 고쳐 주자." 그래 갖고는 고치다가 뭐가 재료가 필요해서 택시를 불러 갖고 읍내에 나가서 재료를 사 왔어야 됐거든요. 그래 갖고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 "보살님 딸 온다. 미국에서 온다던데 그 사람인가 봐요." 뭐 이러는 거예요. 저는 이제 고성이거든요. 경남 고성. "네 맞아요." 그랬더니 "아이고야 보살님이 딸 준다고 장을 몇 번이나 간 줄 아십니까?" 이러는 거예요. "아 그랬어요." 그랬더니 "하루는 열무가 맛있는데 열무 사다가 김치 담가 물김치 담아 놔야지." 하고 또 가시고 하루는 또 뭐 "아이고 그래도 미국에서 딸이 오는데 이불이라도 하나 해 줘야 돼 갖고는 인제 장에 나가서 이불을 하나 사 오셨대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제가 큰 집에 있을 때 저보다 인제 나이 많은 인제 나보다 한 살 많은 사촌 언니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언니랑 나랑 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'아이고야 영매만 이불을 사 주고 우리 딸은 안 사 주면 또 섭섭해하겠지.'라고는 또 그다음 장에 가셔서 이불을 샀대요. 똑같은 걸 2 개를. 그때도 제가 참 큰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마가 3 분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인제 저는 새엄마가 새엄마인지를 모르고 컸어요. 한 14살 때까지. 근데 뭔가 약간 이상하다. 왜 나는 이렇게 뭘 해도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도 못 받고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엄마가 안 좋아하고 약간 그래서 많이 슬펐어요 어릴 때 클 때. '왜 이러지?' 근데 어느 순간 '아 엄마가 내가 친딸이 아니었구나. 그래서 더 밉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.' 그러고 나니깐 너무 좋았어요. 내가 잘못된 애가 아니라 엄마한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. 내가 잘못된 애가 아니야. 그래서 되게 알았을 때
슬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되게 편했었어요.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좀, 그래서 내가 미움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을 때. 여하튼 그리고 요즘에 또 자꾸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, 큰 집에서 살 때는 제가 기억나요. 큰아버지가 장날에 가면은 큰아버지 뭐 이렇게 뭐 사 오라고, 통닭 먹고 싶으면 통닭 사 오라고 하고, 뭐 그리고 뭘 안 해 주면 막 땡깡도 피우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. 그래 갖고는 뭐 언니들한테 막 인제 좀 막 뭐라고, 언니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기억나고, 그 집에 있을 때는 제가 가장 어린이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큰엄마한테 뭐 사 달라고도 막 떼도 쓰고, 뭐 언니들하고 싸기도 하고, 그러다가 고등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, 인제 요즘엔 초등학교라 하죠. 그때는 국민학교 입학할 때쯤 인제 집에 가서 뭐라도 인제 청소도 하고 잔심부름도 할 수,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아빠하고 새어머니하고 사는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집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떼를 써 보거나 뭘 사 달라고 해본 적도 한 번도,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. 항상 무서웠고, 항상 그냥 눈치 보고, 항상 그냥 그런 기억밖에는 없어요. 그래서 인제 지금 생각해 보면, 아 그래도 큰엄마 집에 있을 때가, 그때는 인제 제가 철이 없을 때는, 이제 지금은 50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철이 들긴 했는데, 그동안은 살면서 솔직히 큰엄마하고 막 언니들한테 섭섭한 게 많았거든요.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에 넘치는 거죠. 큰엄마는 저를 키워 줘야 되니까, 그러니까 그 도련님, 그러니까는 큰아버지의 동생이 우리 아빠니까 저를 전혀 안 키워도 되는 상황인데, 그리고 그 집에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. 사촌 오빠 언니들이 많은데 저를 데려다 키우신 거거든요.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았었고,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살았었거든, 그 집에.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없는 살림에 저까지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. 그 저를 굳이 또 안 키워도 되는데. 그랬는데도 인제 그거를 제가,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막 크면서 인제 그런 거, 큰엄마는 보면은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엄마시거든요, 언니들한테. 그래 갖고 무조건 엄마 편, 그러니까 엄마가 인제 딸들 편 대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되게 부러웠었어요. 그러니까 누가 언니랑 나랑 싸우면은 그래도 쪼끔 나는 좀 혼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게 막 섭조하고 서운하고 막 이랬거든데,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어리석었던 거예요. 그 집에 그렇게 키워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, 뭐 안 사준 거 이런 거, 솔직히 뭐 나는 그 집에서 뭘 안 받고 뭐 이런 거는 섭섭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, 이번에 갔을 때 큰엄마가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갔거든요. 처음에 갔을 때는 속옷을 예쁜 거 사서 기다리고, 그때도 입을 주셨는데 속옷을 사서 예쁜 거를 하면서 그런 거, "영미야 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네 이렇게 이쁜 속옷 한 번 못 사준 게 그리 한이 되더라." 이러면서 장날 가서 예쁜 속옷을 사서 인제 주시더라고요, 이불이랑. 인제 그리고 인제 미국 와서 혼자서 결혼하고 혼자 아기 낳고 혼자 이렇게 살았으니깐, 그때도 인제 못 와 봐 주고 못 챙겨 봐준 거 쪼끔 하느라고 이불, 갈 때마다 이불을 주시는데, 이번에도 갔을 때 이불을 안 갖고 오려고 '아 이 큰 걸 왜 굳이.' 막 했는데 너무너무 잘 가져온 것 같아요. 볼 때마다 큰엄마 생각나고, 그래도 내 어릴 때를 기억해 주고 이렇게 그나마 나를 좀 안타까워해 주고 그랬던 분이 있다는 거. 그리고 큰엄마 그 마음이잖아요. 장날 가서 미국에서 딸내미 오는데, 내가 또 친딸도 아니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시동생의 딸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, 가끔씩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. 카톡이 되시면은 아무 때나 인제 전화해서 근데 안부도 좀 여쭤보고 하고 싶은데, 약간 그래요. 오늘은 음 내 외로움의 근원을 찾다 보니까 엄마라는 단어가 떠올랐고, 하여튼 큰엄마, 엄마, 그리고 4월 월에 갔을 때는 이제 친엄마, 저를 낳아 주신 엄마, 좀 사연이 되게 깊어요. 엄마랑도 이렇게 아빠랑 이혼하시고 난 이후에 두 분이서 전혀 연락을 안 한 상태고, 남편 나중에 다시 할게요.